2월 14일 월요일 밤 딱 자정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5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치고 피로가 쌓여가지고 살짝 졸면서 멍하게 이렇게 책 좀 보다가 제 바로 이 공부방 길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 이제 문 닫는 샤타를 쫙 아직 쓰거든요. 저기는 샤타 문 내리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벌써 저만큼 되었습니다. 오늘 사장님 좀 늦게 문 닫으시네요. 다치바나 다카시에 관련된 책들을 요즘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별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이제 한번 그 엿보려고 보는데요. 인류 지식의 총합 돌파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턱없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딸깍바리로서는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근데 엿봅니다. 이런 사람은 의에 살았는공 하면서 최근에 그 중국 관련돼 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중국의 속사를 우리가 살짝 엿보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 같긴 하지만은 동아일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 씨가 윤석열을 겨냥해서 공안 정치로 돌아가고 싶나. 윤석열은 공안 정치를, 공안 수사를 했던 사람의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돌아가고 싶나라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마 반론을 펴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저는 이재명 씨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악하다, 아주 사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 공격에서 윤석열 씨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맞는 말로 공격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우리가 지금 내세워가지고 A매치를 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씨는 최근 드러난 반중 정서에도 편성해가지고 중국 어선 격침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LL 회의록 폐기했던 백종천 조명균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때렸다 그래요. 법원에서는 역사적 기록물 무단 파기했다. 기소 9년 만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가 기록물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이게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전문과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조갑제닷컴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읽기 힘들지만 국민의 의무로서 읽어야 된다. 특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들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2007년 10월 3일 평양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건 뭐 기록물을 함부로 훼손했는 것은 그것대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윤석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월 1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 가서 DJ의 햇볕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고 대북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도
그분은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민족주의적 정서라고 할까요? 그것을 떨치지 못하는, 또는 주변 애워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포획되어 있었다고 저는 보기도 하고, 노무현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포획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심의 사건 같은 경우도 끝까지 수사를 해내지 못했었는데, 그러한 인물들로부터 포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떨쳐내지 못했다라고 보는데요. 김대중 당시 햇볕 정책,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 만들어진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다채로운, 그리고 고도화된 공격 무기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반중 정서 때문에 마라탕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쉰다 그래요. 반일 광풍이라고 저는 자주 표현합니다. 미칠 광자죠. 정신병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게 너무나도 고질적이고 극심하다 보니까 반중 정서도 균형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하답다 보니까 바라는 마음도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반일 광풍 때에 유니클로하고 여행사,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 업체들이 속절없이 망하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은 반중 정서에 따라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마라탕 가게가 또 망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반감정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 좋은 장점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특히나 정서적으로 너무 뜨겁게 감정적으로 대한다, 사안을,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합니다. 조선일보 지난 금요일 날 11일 괜찮은 내용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중국 그 영원한 질곡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구한말 위안스카이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약속한 산불, 사드 추가 배치 금지하겠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편입하는 걸 불참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한다라고 하는 산불 약속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노영민이 시진핑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쓴 만절필동, 황하가 10,000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만동묘 욕도 하고요,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화주의 중독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특히나 내용이 좋다고 한 이유는 이 칼럼의 주인공이 바로 윤평중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금방진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윤평중 교수를 보면서 신기하게 발견을 하게 되어가지고 좀 제가 금방지지만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중국 관련된 현상들을 보면서 이 책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이게 원래 작은 책자로 먼저 나온 게 있고요. 나중에는 한글과 영어 병렬판으로 또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은 이제 그러니까 국공내전, 그리고 중국이 집단 농장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지, 또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리고 6.25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지리적으로 우리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핀란드화, 한국의 핀란드화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짚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방식에 이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품은 생각과 감정을 알아야 우리는 그들을 움직이는 심리적 힘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베이징 올림픽 이때 당시에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역사 공정을 하는 이야기.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보는 눈길을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양은 중국이다. 일본은 그저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중국 지식인들의 평균적 인식을 대변한다. 비록 중국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중국 문자를 쓰지만 일본은 결코 중국과 같을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중국에 복속한 적이 없고 한때는 중국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누렸으며 아직도 사회 발전에서 훨씬 앞선 강대국 일본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중국 지식인들의 한반도와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겠는가? 역사적 정황은 중국 사람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한국에 대한 반감으로 바꾼다. 위대한 문명의 후계자인 중국은 동양에서 줄곧 지배적 위치를 누려왔다. 중화라는 말이 일컫듯 중국은 늘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왔다. 외족에 정복되면 정복 왕조를 자신의 역사에 편입해서 중심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니까 자신을 점령한 쪽마저도 중국이라고 하는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중국화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이 무너졌다. 아편전쟁 이야기 나오고요. 굴욕을 맛보았다. 지금 중국이 보이는 거센 민족주의는 그런 역사적 치욕을 씻어내려는 열망의 분출이다. 백년 국치 일본이 물러난 것은 중국이 이긴 게 아니라 미국이 이긴 것이다. 중국을 대표한 것은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었다. 마오는 항일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오는 2차 대전에 추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 대해서 같이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골 국가들이다. 오히려 저기에 대항 세력인 프랑스,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오히려 먹을 게 많은 나라들이다. 누가 이기면 어떻노? 라고 하는 그야말로 겉으로 내세우기에는 공산주의 인민해방을 외치면서 자기 권력에 미쳐있는 그래서 마오쩌둥 인민의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 일본과 싸운 것은 장제스의 군대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치른 희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우리 한국과 같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인 일본이 있죠. 우리는 일제시대에 대해서 무조건 암흑의 역사였다. 고통의 역사였다. 아무런 사회적 발전이 없었고 착취만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주의적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영훈 교수님의 한국경제사 그 1권인가요? 그 책에 보면은 일본 그리고 조선 그리고 만주를 이어지는 경제 벨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일본 패망과 함께 끊어졌다가 박정희 시대에 일부분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머리를 땅 치는 역시 배움을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넓게 보는 거죠. 넓게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고통당했다. 쪽발이로부터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관이 아닌 정말 눈을 뜨이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완전한 시장 경제 국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홍콩 또 대만 또 한국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노골적으로 미국만 없으면 너희들은 진작에 손 봐줄 수 있는 나라다, 손 봐야 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제가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만은 하이에크가 말했듯이 공통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상적인 행동 교범만으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인류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거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의 신비로운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중국 제품, 한국 제품, 일본 제품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일한 상품일 경우 어디에서 만들었냐라고 볼 때 내심 아마 일본 제품을 선호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국 제품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기만적으로. 하지만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나라 제품을 가장 기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중국 제품을 가장 좀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중국의 인민들을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녀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딱 보면은 분석하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딱 느끼듯이 중국 인민들의 그 생활상이라든지 이번 스포츠 경기를 다루면서도 보여지는 그런 단면이라든지 또 상품들을 봤을 때 분명 사람들은 그 선호하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가 서로 통상하고 자유시장을 개방하고 위협적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이러한 체계가 아닌 저렇게 근육을 자랑하는 중공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엿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가끔 축구 경기를 보죠. 축구를 보는데 거기에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 댓글 다는 말투들을 보니까 좀 젊은 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축구가 굉장히 브라질에 유학을 많이 보내면서 세련되게 지금 바뀌어왔죠. 예를 들어서 일본 선수들은 드리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볼 터치가 부드럽게, 우리 한국 선수들도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마도 계속해서 지금 저력이 살아오를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유학파들이 돌아오면서 그 경기에 대해서 일본 축구 선수들을 칭찬하는 댓글 일색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한국 축구가 저렇게 했다면 또는 중국 축구가 저렇게 했다면 욕했을 것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시옷하고 비읍 나오는 게 그게 욕이죠. 시옷 비읍. 웬 피해 망상증이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막 공격하는 그걸 봤는데, 젊은 층들은 이성적으로 이 정세를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심 안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세대 뭐 40대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대, 20대로 내려가면서는 정말 그야말로 실질을 숭상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은 윤석열 씨가 DJ의 대북 정책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때에 따라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선을 격침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저런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저걸 가지고 우와 시원하다, 좋다, 모름지기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경계하면서 냉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 들이온 중국의 그림자는 이 복거일 선생의 글은 넓고
깊습니다.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 시중에 중고로도 많이 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